자, 그러면 다시 목표 관리 설정으로 돌아와서 본 메뉴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2020년 받고 2021년 목표 관리가 있는데, 기존의 이 목표 관리를 먼저 살펴보기 이전에 신규 목표 관리를 먼저 만들어 보면서 차근차근 살펴나가 보겠습니다. 신규 목표 관리 생성을 누르니 스텝 1부터 스텝 3까지의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목표 관리 생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표 관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써 있고요. 자, 여기에서 가이드대로 저희는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연도와 운영 기간을 선택하세요. 저는 한번 2022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현재 시간 리얼타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년의 시간이 뜨게 됩니다. 2022년을 한번 써보겠고요. 운영 기간 2022년 1년 동안 사용할 목표 관리를 만들겠습니다. 아닙니다. 2022년 상반기에만 사용할 목표 관리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연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름이 바뀌었고, 자, 온라인 클래스 2022년 연간 목표 관리 명을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적용 중인 평가 조직도를 확인하라고 하네요. 보면은 이런 조직도가 있네요. 자, 요거는 현재 우리 인사 관리에 적용되어 있는 조직도의 이름인데요. 그게 디폴트로 여기에 반영되는 것을 지금 확인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추후에 이제 조직 개편 적용을 통해서 적용된 조직도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텝 1을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평가 단계를 설정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바로 평가 진행 시점을 설정하고 평가 단계를 설정하고 뭔가 평가 결과 코멘트 공개 범위를 설정하는 이런 메뉴가 있는데요. 자, 스텝 2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진행 시점 1월부터 12월까지의 온오프 스위치, 이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다. 과제 상세 페이지에서 일정 확인에 들어가게 되면 일정 안에 평가 진행 시점이 세로 형태로 나와 있었죠. 그것들에 대해서 목표 관리 설정에서 큰 틀에서 먼저 제한을 두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해서 3월, 6월, 9월, 12월만 오늘 해둔다면 나중에 제가 과제 이 2022년 목표 관리 안에서 과제를 생성할 때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평가 진행 시점은 3, 6, 9, 12월 4개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 초반부터 제한을 두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미 우리 기업 내부에서 성과 관리 어떤 점검 일자를 미리 다 확정을 지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로 확정을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다 나머지를 다 ON을 켜줘서 가능성을 열고 간다라는 의미로 다 ON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평가 진행 여부와 평가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한번 볼까요? 조직과제 평가 여부를 선택하세요. 조직과제를 평가를 하겠다. 아니요, 우리 조직과제는 그냥 보기만 하고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고요. 평가를 만약에 진행한다고 했을 때도 본인 평가를 할지 말지, 차수 평가를 할지 말지, 차수 평가를 한다면 몇 차까지 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보통의 기업들 같은 경우 2차까지 정도로 일단은 선택을 하고, 요거는 그냥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통상적인 설정을 안내드렸습니다. 또 개인 과제도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설정을 진행하고 나면은 이제 평가 진행 여부 및 평가 단계 설정, 요게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밑에 평가 결과 코멘트 공개 범위 설정이 뜨는데요. 조직 과제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설정하세요. 개인 과제 평가 코멘트 공개 범위.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방금 전 과제 점검에서 제가 과제를 점검할 때 지금 본인 평가자인데 1차 평가자인데 본인 평가에서 나온 이 점수가 저에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노출하게 할지 말지에 대한 설정이 바로 요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개인 과제입니다. 그럼 개인 과제에 대해서 1차 평가자인 제가 본인 평가자가 내린 등급을 볼 수 없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개인 과제 여기에서 대상 1차 평가자에게 본인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뭐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본인 평가자에게 본인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사실 이건 당연하죠. 본인 평가자가 본인 평가 결과를 당연히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에게 무엇을 뭐뭐한다. 본인 평가자에게 1차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그렇다는 건 제가 여기서 본인 평가를 했을 때 1차 평가자가 무엇을 입력했는지 본인 평가자인 제가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거는 비공개하고 본인 평가자에게 2차 평가 결과를 비공개한다. 이렇게 설정하고 요것도 비공개하면은 모두 만약에 다 비공개를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본인 평가자는 본인 평가의 결과만 볼 수 있고 1차 평가자는 1차 평가 결과만 볼 수가 있고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내린 등급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한다라고 하면은 본인 외 나머지 평가자가 내린 평가 등급은 볼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클릭을 많이 한 만큼 편리하게 복사를 통해서 나머지에도 공개 범위를 설정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 목표 관리 생성을 마치고 나서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어가지고 근데 요거는 그냥 마음 편히 여기에서 뭐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단 원래대로 디폴트 값 그대로 그냥 냅두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왜냐면 나중에도 변경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스텝 2를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스텝 2 다음에 이제는 스텝 3를 보실 텐데요. 스텝 3는 이름 그대로 평가 척도 설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성과 관리에 대해서 어떤 평가 척도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문과 영문 기술력 5단계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평가 척도를 신규 생성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등급별 구간과 기준 점수인데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 점수면 점수지, 뭐가 등급별 구간이고, 뭐 점수면 점수지, 뭐 기준 점수지. 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도움말 보면서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기준 점수는 평가 등급 선택 시 부여되는 점수입니다. 등급별 구간 내에 점수를 입력하세요. 자, 요건 무슨 말이냐? 과제 점검에서 A를 입력하면 자, 여기 A를 입력하면 A의 기준 점수에 해당되는 이 85점이 이 과제의 원점수로 반영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컴퓨터가 뭔가 A를 50% 반영해서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A를 선택했을 때 뒷단으로 백단으로 들어가는 우리 기준 점수 수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A를 선택했을 때 85점이 들어가게끔 하는 게 바로 이 기준 점수의 역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점수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런 기준 점수들이 모이고 각 기준 점수들의 가중치가 반영된 것들의 총합이 과연 몇 등급이냐를 이제 나타내게 될 때 필요한 게 바로 등급별 구간입니다. 등급별 구간을 보시면 여러 과제에 대한 종합 점수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등급별 기준입니다. 1, 2, 3번 과제가 각각 총합 평균 점수가 75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뭐 B, C, B를 받았는데 그것들에 대한 종합 점수가 75점이 나왔으면 그 75점은 과연 몇 등급이냐를 했을 때 75가 어디 들어가죠? 82야 70초과 B, 즉 총 점수가 75점이라 함은 총 종합 평가 등급이 B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등급별 구간과 기준 점수의 의미이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SABCD 옆에 정량 등급 설명과 정성 등급 설명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요거는 언제 나왔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과제 점검을 눌렀을 때 우측에 가이드로 나옵니다. 자, 평가자께서는 우리 사실상 뭐 평가자께서 많은 것을 아시는 분이시겠지만 평가자께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 과제에 대해서 도대체 몇 %일 때 무슨 등급을 줘야 되냐? 매번 기억하고 있기는 사실상 힘드니까 가이드를 여기에 미리 입력을 하면은 나중에 과제 점검 페이지에서 점수를 입력할 때 우측에 가이드가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니까 여기 모든 칸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가 척도를 신규 생성하실 때에는 등급별 구간, 기준 점수, 각각 정량 등급과 정성 등급에 대한 설명도 성실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시연이다 보니까 영문 기술력 5단계로 빠르게 선택하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온라인 클래스 2022년 연간 목표 관리가 이제 드디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생성되고 난 다음에도 몇 가지 기능을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 먼저 볼까요? 목표 관리 공개 여부, 공개 미공개, 물음표, 비공개로 선택 시 과제 운영과 성과 점검 메뉴에서 목표 관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비공개하면
제가 관리자가 만들더라도 우리 구성원들은 아직 이 목표 관리가 노출이 되지 않겠구나. 즉 이걸 비공개하면 구성원들에게는 아직 이게 빈칸으로 보이겠구나. 그래서 실수로 과제를 더 생성하거나 그런 일이 없겠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성원들에게 공개하기 이전에는 요거를 비공개로 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꼭 해 두시고요. 밑에 이제 저희가 입력한 내용들이 쭉 보입니다. 적용 조직도 평가월, 조직과제, 개인과제 평가 단계는 이렇게까지 진행하는구나. 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적혀 있고요. 여기에서 성과 리포트 구성, 편집. 이거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성과 리포트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할지, 누적 종합 점수를 온오프 할지, 1차 하위 부서 및 하위 과제 현황을 온오프 할지, 구성원별 종합 점수와 구성원 점수 비교를 노출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즉 이거를 다 끄면은 성과 리포트가 아무래도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겠죠. 단점으로는 조금 더 뎁스가 있는 이런 지표들에 대한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부 다 ON을 해 두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 밑에 과제 상태 가이드. 이거 뭐였죠? 과제 상태 가이드, 아까 과제 보기 할 때 저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각 과제들에 대해서 응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등을 노출할지 말지를 먼저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메시지를 노출하는 빈도나 메시지를 노출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사용자 정의에서 상세 기준 보기를 누르면 그 기준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기준을 선택하기 애매하다, 프리셋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기존 미리 제공해드리는 이렇게 프리셋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성 과제에 대해서는 자율 프리셋을 선택하고 정량 과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게끔 이런 가이드를 노출시키겠다라는 설정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과제 상태 가이드는 앞서 살펴봤으니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제 생성 옵션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과제 생성, 뭔가가 과제를 생성할 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제 보기 메뉴에서 신규 과제를 생성할 때 이런 항목들, 필수 값을 제외한 이런 항목들에 대한 노출 여부를 선택하는 거고요. 많이 노출시키지 않을수록 구성원분들이 과제를 만들 때 조금 더 간소하게 과제를 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제 생성 옵션에서 가중치를 오프하고 저장. 자, 한번 새로 고침하고 지금은 가중치가 있는데 다시 보면은 가중치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번엔 과제 목표를 한번 오프 해볼까요? 저장하고 아까 있던 과제명 밑에 과제 목표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과제명만 입력하고 이런 것들만 입력하면은 이제 과제가 생성되도록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추가하지 않은 필드, 요것들에 대해서는 생성 후 과제 상세 페이지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생성 과정만 간소화할 뿐이지 나중에 과제 상세 페이지에서 이런 필드에 대해서는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오프 기능이 하나 있고요. 일정 기본값을, 일정에 대해서 디폴트 값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성 과제에 대해서는 마일스톤을 3월 31일 말고 한 5월 31일의 거를 하나 추가해서 1월 1일과 5월 30일에 마일스톤을 하고 평가는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4월과 5월 마일스톤을 주고 4월, 5월에 평가를 진행하도록 기본적으로 설정한다 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정성 과제를 선택했을 때 여기에서 정성 과제를 선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여기 마일스톤과 평가 진행 시점에 관리자께서 입력했던 값이 자동으로 딱딱 들어오겠죠. 네,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정성 목표를 했을 때 보시면 4월 마일스톤, 5월 마일스톤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고 4월, 5월 기본적으로 평가 진행 시점이 ON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 내에서 어떤 성과 관리 시점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과제 생성 옵션에서 일정 기본값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기화하고 다시 ON으로 하도록 할게요. 과제 생성 옵션이었고요. 밑에 평가 등급 확인, 이게 뭐였죠? 척도였죠. 자, 척도도 요거는 지금 한번 생성이 되면은 절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척도도 되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자, 그와 반대로 공개 범위 설정은 지금 보시면 편집 칸이 딱 있죠.
편집을 목표 관리 생성 이후에도 편집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담을 갖지 않고 설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맨 아래 목표 관리 삭제 버튼이 숨겨져 있고요. 눌렀다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숨겨놨고요. 일부러 눌러서 체크 표시까지 해야지 삭제가 활성화되면서 삭제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쭉 목표 관리를 생성하고 생성된 목표 관리에 대해서도 또다시 옵션을 어떤 옵션들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성과 템플릿은 과제 상세. 과제 상세 이 단어 또 나왔습니다. 과제 상세 템플릿과 과제를 점검할 때 쓰는 템플릿 두 가지를 저희가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과제 상세 템플릿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템플릿을 한번 그냥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템플릿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과제 상세 페이지를 과제 목표와 가중치 말고도 과제를 운영해 나갈 때 있어서 새로운 항목을 넣고 싶다. 혹은 기존에 운영하던 템플릿에 이런 난이도를 설정하는 항목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성원분들이 과제 운영, 과제 보기까지 들어가서 과제 상세 페이지에서 과제를 운영할 때 이 난이도를 선택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매우 어려워. 이 과제는 뭐 보통이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사용자 항목 구성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첨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이런 항목을 버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사용자 항목 구성에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필드를 저희가 생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라디오 버튼, 아니면 뭐 체크박스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항목을 추가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템플릿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온라인 클래스 템플릿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완료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공개할지 말지, 요거를 공개하면 과제 보기에서 신규 과제 생성을 할 때 템플릿을 선택하는 드롭다운에 요게 공개가 되지 않았다면 노출되지 않을 것이고 온이 되었다면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온라인 클래스를 제외한 나머지 템플릿들은 노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면 요걸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오프를 해주시면 결국 선택권은 요것만 남게 되겠죠. 선택권이 하나만 남으면 과제 보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과제 상세 템플릿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조차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구성원들에게 온라인 클래스 템플릿을 강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템플릿을 제외한 나머지 템플릿은 비공개 설정을 해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제 상세 템플릿 옆에 있는 과제 점검 템플릿도 들어가 볼게요. 사실 큰 틀은 비슷합니다. 큰 틀은 비슷한데 이제 조금 다른 기능이 있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템플릿 신규 생성 들어가시면 이제 항목 추가할 수 있는 필드가 두 개 있습니다. 이제 왼쪽 필드에는 빠른 항목 추가로 과제별 코멘트, 과제별로도 코멘트를 달 수 있도록 여기 과제 점검 템플릿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차수 평가용 항목으로 생성하기라고 하면은 차수 평가자도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라고 뜹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차수 평가자, 제가 뭐 1차, 2차 평가자다 라고 하면은 그 이전에 평가하신 분의 내용도 이제 함께 확인하고 제 것도 또 따로 입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수 평가용 항목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게 과제 점검 템플릿의 특징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우측에서도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산출물 첨부라고 빠르게 뭐 이렇게 파일 업로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요거 뭐 똑같은 겁니다. 네, 여기서 첨부 파일인데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도 차수평가형 항목으로 모든 차수평가자들이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똑같은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파일 업로드를 하면 이 과제 점검 템플릿은 결국에 우리가 인사평가로 연동했을 때 성과평가에도 이용되는 템플릿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상상해보면 과제 점검, 즉 성과 점검을 할 때 이 과제 점검에서 이 과제 점검 템플릿을 이용해가지고 파일 업로드를 해놓으면 인사평가와도 연동이 될까라고 상상해봤을 때 맞습니다. 여기에서 파일 업로드를 성과관리에서도 해놓으면 인사평가랑도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과제 점검만 하지만 이제 추후에 성과 평가에서 활용될 어떠한 근거 데이터들을 미리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미리 담아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저의 성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가 되실 분에게 별도의 척도라든지 별도의 어떤 공지사항 등을 이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인계할 수 있고 파일을 건네줄 수도 있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과제 점검 템플릿만의 특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과제 점검 템플릿 탭도 한번 살펴봤고요. 똑같이 등록 완료를 해주시고 제목을 지어주시고 등록 완료를 해주시고 요거 외에도 뭐 나머지를 다 비공개 설정하면은 요것 또한 과제 점검 템플릿 또한 이 템플릿만 강제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 템플릿 관리 메뉴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메뉴 살펴보면 KPI 가이드 설정 메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KPI 가이드 설정. 여기는 뭐 가이드 설정 뭐 이런 어려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KPI 풀을 관리하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여기 KPI 가이드 설정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100여 개 넘는 이런 KPI가 있고요. 그룹별로 먼저 소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요거 외에도 만약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신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개별 신규 등록을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100개, 200개다? 그럼 한 번에 등록을 엑셀로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량 신규 등록 기능을 통해서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 쭉 똑같이 여기에서 입력하는 것과 똑같이 셀들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입력한 이후에 파일을 업로드하면은 100개, 200개 되는 대량의 KPI들이 한 번에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룹이 지어져 있죠. 여기 보시면 그룹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신규 그룹의 이름도 지어서 뭐 온라인 클래스 KPI 그룹명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추후에 과제 보기에서 KPI를 선택할 때 그룹별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 줄 수도 있습니다. KPI 불러오기를 하시면 여기에서 저희가 기본 제공해드리는 KPI 전부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미리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그룹에 뭐 제가 대량 신규 등록을 해서 우리 온라인 클래스 회사의 기존 KPI 100개들을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런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개별 신규 등록을 할 때 KPI 명은 뭐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불량률이라고 해볼까요? 지표 설명도 이 불량률에 대한 지표 설명을 하면 되겠죠. 뭐 라인에서 생산된 칩에 대한 불량률 뭐 이런 식으로 지표 설명을 하면 되는데, 달성 방식, 측정 기준, 뭐 단위는 또 쉽죠. 근데 달성 방식과 측정 기준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불량률에 대해서 달성 방식은 합산, 평균, 개별이 있는데요. 이 불량률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 점검, 과제 점검에서 목표 달성률을 계산할 때 불량률을 마일스톤에 있는 불량률들을 다 합산해서 목표 달성률을 산정할지, 평균 내서 산정할지, 아니면 개별 마일스톤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 횟수만 뽑아낼지 그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불량률을 평균으로 하면은 마일스톤이 1월, 2월, 3월에 있고 불량률이 1%, 1%, 1% 있다 그러면 평균으로 하면 최종 결과는 1%죠. 근데 합산으로 했을 때는 최종 결과가 3%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매달 불량률을 잘 1%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가 3%가 나오는 대참사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KPI에 따라서 이 달성 방식을 잘 선택해 주셔야 돼요. 불량률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이고요. 영업이익률, 뭐뭐률, 뭐율 그런 거는 보통 평균이겠죠. 그런 것들은 평균을 해주시고요. 합산은 뭐 매출 같은 거. 매출은 이제 1월부터 뭐 3월까지 마일스톤을 다 합친 매출을 나중에 평가하겠다라고 하시면 꼭 합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뭐 월 평균 매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KPI가 월 매출인데 나중에 월 평균 매출로 이 사람의 어떤 실적을 점검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월 매출이고 달성 방식은 평균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처럼 뭐 불량률인데 합산으로 하는 바람에 요거를 좀 이렇게 실수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 달성 방식은 조금 신중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측정 기준도 상향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KPI에 대해서 상향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KPI에 대해서는 하향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불량률은 뭐죠? 낮으면 긍정적인 KPI입니다. 그럼 하향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뭐 영업이익 이거는
상향이겠죠. 그래서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렵지 않아요.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는 건데 달성 방식과 측정 기준은 조금 생소한 KPI 속성이다 보니까 이 점은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휴먼 에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주의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KPI 가이드 설정 메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과제 보기와 성과 작성부터 다시 한번 그 메뉴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제 보기에서는 먼저 목표 관리를 먼저 선택하면은 그 목표 관리에 속해 있는 과제들을 쭉 먼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과제들을 이 드롭다운을 통해서 카드 형태로도 볼 수도 있고 트리 형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규 과제 생성, 크리에이트 버튼 이렇게 있고요. 가중치를 변경하면 이 가중치는 평가에 연동이 되는 변수였고요. 여기 보시면 중요도, 중요도라는 것도 있죠. 자, 이 중요도 아까 보시면 인사이트 성과 리포트에서 달성률, 그 달성률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도가 관여됩니다. 그래서 인사이트의 특정 지표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중요도도 과제 보기 메뉴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 과제들에 대해서 과제 옆에 점점점 점 3개 있죠? 누르면 상위 과제로 연결해서 이렇게 저의 개인 과제를 어떤 팀장님의 조직 과제에 연결해서 트리 형태로 만들고 더 나아가 성과까지 서로 연동시켜서 제가 100만 원을 팔면 팀장님의 과제에도 100만 원이, 팀 과제에도 100만 원이 연동될 수 있도록 뭐 그런 것까지 더 나아가서 설정할 수 있고요. 하위 과제를 생성하고 하위 과제를 연결한다. 하위 과제를 생성해서 제 이하 팀원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 하위 과제를 갖고 있던 팀원에게 제 과제를 연결시킬 수도 있고 제 과제에 대해서 일정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일정이라 하면 마일스톤과 평가 진행 시점을 의미하는데요. 이 과제에 대해서도 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과제를 누군가와 공유한다 하면 이 과제에 대해서 뭐 편집 권한, 뭐 피드백 권한을 누군가에게 공유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에 대해서도 하위 담당자를 더 추가할지 말지 또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고 과제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자, 과제를 보시면 지금 트리 형태가 1단, 2단인데 지금 1단까지만 뭐 나와 있죠. 뭐 이런 것도 해서 조금 더 제 상위 과제까지 더 볼 수가 있고요. 공유 과제 체크를 하면은 아까 여기에 공유 과제가 있었죠. 그럼 저한테도 공유된 과제들이 이렇게 회색 버튼으로 회색 사각형이 달려있는 모습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자, 우측에는 목표 현황, 저의 과제별로 제 목표 현황들이 쫙 나타나 있어요. ERP 사용자 교육에서는 목표가 10건이구나. 관리자 육성 방안 채택은 총 3건이 과제 목표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이 과제 단위가 아니라 또 새로운 형태의 UI로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청 현황은 이 과제에 대해서 제가 과제 목표나 계획과 성과를 작성할 때 혹은 신규 과제를 생성할 때 협의를 거치게끔 하는 설정을 관리자께서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 제가 요청한 협의 요청 현황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받은 요청, 제가 보낸 요청, 반려된 요청을 볼 수도 있고요. 자, 모든 리스트에는 지금 이게 뭐죠?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 목표 현황에도 필터가 있고 검색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표면적으로 먼저 살펴본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신규 과제 생성을 하는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신규 과제 생성 기능 시연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목표 관리로 진입해 있는 그런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신규 과제 생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규 과제 생성 클릭하시면 다양한 드롭다운과 여러가지 입력 필드를 마주치게 될 것인데요. 너무 많다고 복잡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지금 이 과제, 신규 과제 생성을 어떻게 하는지 마스터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 구분부터 시작할까요? 과제 구분 뭘 구분하죠? 이 과제가 조직 과제인지 개인 과제인지, 뭐 조직 과제라 하면 뭐 팀 과제, 팀 KPI랑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개인 과제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과제 KPI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번 조직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제가 참고로 이 조직 과제는 제가 부서장일 경우에 실제로 이 NHR 안에서 부서장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서장일 때 어떤 팀의 부서장인지가 이 드롭다운에 뜨고요. 저는 사업 1셀의 부서장이니까 하나만 뜨고 겸직하고 있다면 2개, 3개, 4개 이렇게 뜨겠습니다. 자, 사업 1셀 조직 과제를 생성할 예정이고요. 과제 템플릿, 과제 상세는 과제 운영에서 어떤 템플릿을 사용할 건지를 선택해 주는 거고요. 과제 점검은 성과 점검 메뉴 안에 있는 과제 점검 그 메뉴를 이용할 때 어떤 템플릿을 이용할 건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목표 유형은 한번 목표 유형 KPI가 뭐 정성적인지 정량적인지를 묻는 겁니다. 정량 목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업 1셀인 것답게 사업 1셀에 매출 상승이 과제명. 자, 그럼 KPI는 매출이 되겠고요. 성과 달성 방식 합산. 성과를 합산하여 목표 달성률을 구한다는 거죠. 자, 마일스톤이 3개가 있으면 3개 마일스톤에 각각 입력된 매출을 합산해서 나중에 목표 달성률을 구한다는 뜻이고요. 평균은 평균 내서, 개별은 마일스톤 달성 여부, pass or fail로 이제 그 목표 달성률을 구하는 겁니다. 저는 합산으로 할게요. 매출에 맞는. 상향은 목표보다 높을수록 좋은 성과입니다. 하향은 뭘까요? 목표보다 낮을수록 좋은 성과입니다. 예시, 뭐 고객 불만 접수, 뭐 불량률 그런 것들이겠죠. 매출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 상향을 선택해 주시고요. 단위는 설명드릴 것도 없죠. 너무 쉽습니다. 자, 단위를 선택해 주고요. 직접 입력을 통해서 뭐 원,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당차게 제 목표를 한번 1000억 원으로. 우리 1셀은 1000억 원을 팔겠다. 당찬 목표입니다. 자, 요거 설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는 뭐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필수값이 아닌 것들은 생성하고 난 다음에 입력을 해줘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한 번씩 입력하고 갈게요. 자, 마일스톤은 뭐냐? 마일스톤 뭘까요? 물음표 눌러볼까요? 마일스톤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간 완료 시점, 의사결정 시점, 과제 종료일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즉, 이 말은 마일스톤을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설정한 일자까지 마일스톤을 완료해야 하므로 성과 마감일의 역할을 겸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러면 6월 30일부터 12월 31일 매달 하나씩 마일스톤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밑에 평가 진행 시점 이 있는데, 자, 시점도 있고 현재 마일스톤도 있고, 마일스톤에서도 뭔가의 시점을 정해주고 있고, 평가 진행 시점에도 뭐 월별로 뭔가 온오프를 하면서 시점을 정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일스톤은 말 그대로 이 과제에 대해서 이때마다 계획과 성과를 그냥 제가 점검해서 입력만 하겠다 이겁니다. 평가 진행 시점은 평가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는 것부터 뭔가 제가 어떤 등급을 부여받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온 되어 있는 9월, 12월마다 이 마일스톤이 뭐예요? 평가 대상. 6월 30일 외 3개 마일스톤. 6월 30일 외 3개 마일스톤을 평가 대상으로 해서 9월 달에 평가를 진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평가한 거는 이 과제의 최종 등급의 몇 %만큼 반영한다? 50%만큼 반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2월은 10월 30일 외 2개 마일스톤. 10월 31일 외 뭘까요? 자, 뭐냐면 10월 31일 외 2개면은 10월 30일 이후 그리고 12월 말일 이전까지의 모든 마일스톤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11월을 킨다라고 하면 12월에는 자연스럽게 12월 31일 마일스톤만 물리고 10월 31일 외 한 개 마일스톤만 여기에 물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마일스톤이 각각의 평가 진행 시점의 평가 대상으로서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모습이고요. 몇 %씩 반영할 건지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동 분배가 됐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평가를 균등하게 반영합니다. 체크 해제라고 하시면 반영 비율도 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필드가 활성화됩니다. 3대 7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담당자, 이건 뭘까요? 자, 이거는 제가 조직과제, 사업 1셀 매출 상승이라는 조직과제 팀 KPI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물론 다 팀장으로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담당자를 이렇게 선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담당자도 그냥 저로 해서 자, 최상윤 담당자님에게 기대 역할도 입력하시는 겁니다. 기대 역할은 뭐 여러분께서 입력하시는 대로 자유입니다. 이분은 매출을 상승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과제, 연결을 눌러서 상위 과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금 이 목표 관리에는 지금 아무런 과제가 없었기 때문에 연결을 눌러도 뭐 아무것도 직속 부서장이 생성한 과제가 기본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검색을 하면 우리 목표 관리 전사에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검색을 해서 여기 창에 필드에 띄워주게 됩니다. 지금은 뭐 처음 만드는 과제니까 여기에서는 연결할 것도 없고요. 검색 공개, KPI 불러오기 허용, 이건 뭘까요?
자, 제가 여기에 썼던 KPI 매출을 다른 분들이 과제를 만들 때에도 이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전사 KPI 지표를 들어가면 여기에 제가 썼던 KPI가 공개가 됩니다. 그거를 공개할지 말지, 불러오기를 허용할지 말지를 온오프하는 기능이고요. 저는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KPI를 죄송합니다. 여기서 사업 엑셀 매출이라고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누군가가 나중에 정량 목표를 세울 때 저랑 똑같은 KPI를 여기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건 왜 그러냐? 제가 여기서 KPI 불러오기 허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에게 이제 하위 과제를 담당하게 해줄 건데요. 과제 생성을 그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가 생성이 되었고요. 최상현님이 과제를 할당했습니다. 관련 하위 과제를 생성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왜 뜨냐면요. 제가 아까 과제를 생성할 때 담당자를 지정해 줬습니다. 자, 이 담당자를 지정해 준 사람에게 제가 과제를 생성하는 순간 이런 초록띠를 갖고 있는 알럿 메시지가 그분에게 발송이 되겠고요. 그럼 이런 매출이 있는데 이 과제에 대해서 하위 과제를 생성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과제를 연결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 과제를 담당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한번 하위 과제 생성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위 과제 생성, KPI가 사업 일세 매출이었구나. 합산 방식이고 과제 목표 1,000억 원? 1,000억 원에서 나의 기대 역할은 뭘까? 매출 상승이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짓는 겁니다. 자, 과제 구분은 이번엔 개인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과제 템플릿은 이번엔 기본 제공 템플릿, M사 과제 점검 템플릿, 다른 템플릿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정량 목표 똑같이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 일세 과제명은 할당 매출 달성이라고 해볼게요. KPI명 아까 불러오기 설명을 많이 한 만큼 요거 한번 기능 활용해 볼게요. 자, 사업 1세 매출 그대로 불러오실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불러오면 이름 그대로 성과 달성 방식 측정 기준 단위도 똑같이 불러오게 되고요. 이 1,000억 원 중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500억 원을 할당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과제 목표 저는 500억만큼 할게요. 자, 가중치, 이 개인 과제에 대해서 가중치 50% 두겠습니다. 마일스톤은 아까랑 똑같고요. 평가 진행 시점도 9월 12월로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설정 똑같습니다. 과제 생성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트리 형태로 카드 형태로 볼 때는 카드 형태로만 보이지만 여기서도 물론 이렇게 트리 형태로도 보실 수가 있지만 트리 형태로 보시면 이렇게 트리 형태로 조직 과제 밑에 제 개인 과제가 만들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는 이제 부서장이 부서원한테 과제를 내려주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부서원이 과제를 혼자 미리 생성을 해서 조직장의 과제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원 입장에서 신규 과제 생성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과제명을 테스트 과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과제, 그리고 과제 목표도 테스트 목표라고 작성을 할 거고요. 여기서 제가 과제 생성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과제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냥 부서원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개인 과제를 이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과제를 클릭하게 되면은 과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과제 상세 페이지에서 항목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항목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상위 과제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연결 버튼을 눌러서 아까 저희가 부서장의 과제였죠. 부서장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부서장의 과제가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NHR 고객사 소프트 랜딩 연결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똑같이 항목 더보기에서 과제가 연결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부서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과제가 하나가 더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연결된 하위 과제가 2개 있다라고 나타나고요. 하위 과제 펼치기를 누르게 되면은 테스트 과제라는 과제가 이제 연결이 되신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과제 보기에서는 기업에서 어떻게 운영하시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부서장이 조직 과제를 만들고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하위 과제를 뿌려주는 방식이 있고요. 그냥 부서장은 조직 과제만 만들어 놓고 일반 부서원들이 과제를 생성한 다음에 연결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테스트 해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겠다라고 결정이 되시면은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트리 형태로 조직과제 정량 목표 밑에 개인 과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트리 형태를 먼저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카드 형태로도 볼 수도 있고, 카드 형태에서도 하위 과제를 펼쳐서 이 조직 과제 밑에 이런 개인 과제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신규 과제 생성과 관련된 이 특수한 구조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용한 기능이라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조직 과제 과제 상세 페이지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하나 첨언 드리자면 과제 상세라는 단어 앞으로 많이 접하실 텐데요. 여기 어디에도 과제 상세라는 단어는 없고 과제 상세라는 메뉴도 없습니다. 과제 상세는요, 뭐를 의미하냐면 각 과제를 클릭했을 때 들어가는 이 페이지를 과제 상세 페이지라고 합니다. 즉 여기는 사업 1셀 매출 상승의 과제 상세 페이지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사업 1셀 매출 상승 과제 상세 페이지로 들어오면요, 이렇게 과제를 쭉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있고 아까 초반에 제가 과제 운영 페이지 살짝 소개해드리면서 봤던 이런 카테고리별로 페이지가 다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평가 점수, 뭐 히스토리, 오늘 과제 생성했고 과제 연결했구나, 이런 히스토리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과 연동이라는 건 아까 없었어요. 자, 이건 뭘까요? 성과 연동.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정량 목표일 때, 여기가 지금 이게 정량 목표거든요. 정성 목표가 아니라 정량 목표일 때만 이제 여기 활성화되는 기능인데요. 성과 연동을 해서 성과를 합산해서 연동한다 그러면 이거 아까 제 밑에 조직과제 밑에 연결된 개인과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거를 성과를 연동해 올 수가 있어요. 연동을 합산해서 연동해 올 수도 있고 평균해서 달성한 횟수로 연동할 수도 있고 사용자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합산해서 연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결국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뭐죠? 지금 입력할 수 없게 필드가 잠김 처리가 됐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성과를 연동 안 한다라고 하면은 입력을 제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알아서 하게 되면은 이 조직 과제를 운영하고 있는 팀장님께서는 되게 번거로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담당자가 1명인데 담당자가 10명이다 라고 하면은 이 10명이 각각 할당한 매출에 대해서 저는 얼마입니다, 저는 얼마입니다, 저는 얼마입니다 라고 보고한 내용을 10건을 다 모아서 제가 알아서 입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나온 게 성과 연동 메뉴입니다. 자, 연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입력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직관적으로 떠오르죠. 여기 개인 과제에 입력한 성과가 자동으로 저기 연동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과를 지금 5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마일스톤마다 100억 원의 목표라는 것을 설정해 둘게요. 일단은 자, 성과를 그러면은 제가 뭐 이때 80억을 냈다, 60억을 냈다, 120억 원을 냈다, 50억을 냈다, 120억을 냈다, 뭐 150, 200억을 냈다, 이렇게 입력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입력한 게 결국에는 선생님 말은 여기에 연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조직과제에 들어가 보시면 성과가 바로 그냥 연동되어 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성과 연동 기능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걸 왜 소개시켜 드렸냐? KPI가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로만 표현되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업 조직이나 판매를 주로 하는 조직은 KPI가 숫자로만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뭐 불량률이거나 그런 단순하게 숫자로만 표현할 수 있는 KPI가 있고, 그 KPI들을 우리 팀 단위로 운영을 해야 되고 팀원들이 낸 성과를 이렇게 그 팀 KPI에 합산해야 된다라는 니즈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조직 과제를 정량 목표로 만드셔서 성과 연동을 하시면 간편하게 성과를 연동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한 팀원들 여럿이서 팀 KPI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실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성과 연동 기능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성과 연동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 과제 상세 페이지, 이 과제 상세 페이지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한번 같이 다시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과제 상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과제 상세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이 과제 상세는 이 메뉴를 눌러도 이 어디에도 과제 상세라는 단어는 없어요. 과제 상세라 함은 이 과제를 눌렀을 때
과제 제목 이 바를 눌렀을 때 들어오게 되는 이 페이지, 이 페이지를 과제 상세 페이지라고 지칭합니다. 그럼 다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쭉 볼까요? 우선은 이렇게 제목을 과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겠고요. 요 옆에 딱 봐도 뭔가 기능이 있을 것 같은 버튼 3개가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과제 공유도 가능하고 과제 삭제도 가능하고 가이드 설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제 공유는 뭘까요? 자, 이 과제에 대해서 최상윤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김난이라는 분은 상위 부서장으로서 이 권한을 획득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피드백과 조회 권한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편집 권한까지 제가 줘버릴 수도 있어요. 상위 부서장분이 여러 분 더 계신데 뭐 팀장님 위에 실장님, 그룹장님 뭐 이런 분들도 상위 부서장으로서 자연스럽게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상위 부서장들은 공유 권한을 이렇게 획득하게 되겠고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새로 뭐 어떤 분을 추가한다라고 했을 때 이분한테는 조회 권한만 주겠다. 피드백까지 주겠다, 편집 권한까지 주겠다, 아니면 나의 과제를 아예 소유자를 위임해 주겠다. 그런 기능을 과제 공유에서 메뉴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제에서 보시면 편집자가 권한 범위를 또 수정하고 공유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이런 추가 기능까지 있고요. 자, 과제 공유 기능을 설명드렸는데요. 과제 공유랑 제가 잠깐 첨언드리자면 여기에서 위아래 연결한 이거는 이제 상위 과제, 하위 과제 연결 관계인 거고요. 과제 공유가 됐다라는 거는 또 이제 상위 과제, 하위 과제 연결이랑은 또 다른 맥락입니다. 그것만 인지해 주시고요. 과제 삭제 누르면 당연히 삭제가 되겠고요. 가이드 설정 눌러볼까요? 가이드 사용 여부, 과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가이드를 제공한다? 앞에 보이시나요? 완료 시점 목표 달성률이 낮게 예상됩니다. 계획 수정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게 뭘 근거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가? 라고 싶어서 밑에 내려다 보면 성과들이 이렇게 쭉 있고 저의 과제 목표가 1000억 원인데 지금까지 성과가 800억 원입니다. 목표 달성률 12월 31일인데 아직 800억 원이고 목표 달성률 80%입니다. 이거를 근거로 이제 저희 인HR 솔루션이 이런 가이드를 주는 거고요. 이 가이드를 노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가이드 설정에서 오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이 가이드가 여기에도 노출되고 또 과제 보기에서도 이 바에 갖다 대면 과제 가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만약에 노출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서 가이드 설정에서 오프를 하시면 되겠고요. 노란색이 아니라 일반적인 목표 달성률을 알려주는 바로 변했고요. 눌러보시면 노란색 띠가 또 안 보이게 됩니다. 가이드 설정은 그런 기능이고요. 이거는 과제별로도 이렇게 과제 상태 가이드를 온오프 할 수도 있고 추후에 관리자께서 구성원 전부에게 일괄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까 보면은 80% 목표 달성률에서 어떤 노란색 메시지가 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나는 70%대부터 그런 경고 메시지를 뜨게 할래, 아니면 뭐 90%쯤에 이런 경고 메시지를 뜨게 할래 등의 커스터마이징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에서 보시면 상세 기준 보기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제가 설정 값을 다 넣어줄 수가 있고요. 나는 좀 이런 사용자 정의에서 제가 설정하기 좀 아직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아직 사용이 좀 미숙하고 어떻게 좀 진행될지 그냥 좀 일반적인 그냥 통상적인 어떤 프리셋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관리자님께서는 프리셋도 저희가 완벽 OKR 자율이라는 이름의 프리셋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프리셋이니까 프리셋인 만큼 요거는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프리셋을 활용하셔도 되고 직접 사용자 정의로 각각의 설정 값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셔도 된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가이드 설정의 내용이었고요. 추후에 관리자님께서 일괄적으로 가이드 설정을 하는 것도 제가 안내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려가겠습니다. 과제 구분, KPI명, 과제 목표 가중치 이런 거 다 과제를 신규 생성할 때도 입력을 했었던 거고요. 여기서도 다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KPI를 또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담당자를 다시 추가하거나 기존의 담당자를 삭제할 수도 있고요. 이분들에게 상세 기대 역할을 추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대 역할을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상위 과제, 제가 이제 조직 과제를 갖고 있는데 저는 팀장으로서 이 조직 과제를 갖고 있는데 저의 실장님 혹은 그룹장님에게 제 과제를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상위 과제 연결 기능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상위 과제 검색 허용, 이건 뭘까요? 어느 누군가가 상위 과제 연결을 눌렀을 때 제 과제가 검색되는 것을 허용할지 말지가 요 의미이고요. KPI 불러오기 허용, 제가 아까 KPI 입력할 때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항목 접기를 통해서 간소화, UI를 간소화하실 수도 있고요.
계획 및 성과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서 내려가실 수도 있고 카테고리에서 눌러서 내려가실 수도 있고요. 성과 연동 한번 보셨고요. 일정 확인. 일정이라 함은 마일스톤과 평가 진행 시점을 아우르는 단어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확인에 들어오시면 기존의 마일스톤을 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10월 1일에 하나 더 개별적으로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마지막 일에 하나씩 더 추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량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전체 삭제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유의하실 건 전체 삭제를 하거나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마일스톤을 삭제하면 당연히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삭제가 같이 되겠죠. 다시 일정 확인으로 돌아와서 평가 진행 시점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각각 평가 진행 시점마다 평가 반영 비율을 다시 한번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건 성과가 연동된 우리 조직과제의 성과가 보이시고요. 각각의 이제 마일스톤을 입력할 때 계획은 제가 다시 일괄적으로 100억 원으로 잠깐 입력을 하겠고요. 이런 정량 목표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계획 100억 원, 성과 200억 원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우리 성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계획이 100억 원이면 이 계획에 대해서 액션 플랜이 어떠한가? 성과가 200억 원이면 이 200억 원이란 성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뤘는가에 대한 리뷰 이 정도는 같이 입력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실행 방안과 리뷰. 이 작성 버튼 눌러보시면 100억 원에 대한 실행 방안 액션 플랜 입력할 수가 있고요. 200억 원에 대한 성과 리뷰를 이렇게 같이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입력하면 버튼이 편집 모양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입력을 안 했으니까 그대로 작성이라는 글씨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상하위 과제 관계, 아까 연결된 과제, 현재 과제는 요거고 하위 과제로는 요게 있습니다 라고 트리 형태로 보실 수도 있고 검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가 점수 방금 만들었습니다. 평가 아직 안 했으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보이는 거고요. 본인 1차, 2차, 3차 평가의 등급이 여기에 그래프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한눈에 보실 수도 있고요. 히스토리, 이 과제에 대해서 제가 변경한 모든 설정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연용으로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만큼 많은 설정을 왔다 갔다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히스토리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 것은 이제 히스토리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가 관리 감독, 감시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 제가 이런 성과 관리 안에서 소통을 또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소통은 또 이제 피드백 기능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피드백 한번 눌러보시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피드백, 신규 피드백을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마일스톤별로 피드백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6월 31일 계획 100억 원인데 성과 200억 원, 200% 초과 달성, 이건 피드백을 남겨야 돼요. 자, 이런 피드백을 하나 남겨주시고 요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통한 소통을 하실 수도 있고요. 요 화면에서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서 밑으로 쭉 보면서 피드백까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따뜻한 소통 혹은 또 이런 소통 말고도 건전한 좀 건설적인 비판이나 그런 피드백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까지 남기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과제 상세 페이지를 다 살펴봤고요. 다시 돌아오니 과제 보기 페이지 뭔가 좀 다르게 보이네요. 뭔가 좀 많이 배워서 그런지 이걸 볼 때마다 이제는 어려워 보이기는커녕 모든 기능들이 다 유용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목표 달성률 바에 과제 상태 가이드가 나오는 게 보이시고요. 트리 형태로 연결된 게 보이고 요거는 앞에 팀 이름이 있는 만큼 조직 과제구나, 개인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건 개인 과제구나,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의 목표 현황들, 팀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목표가 1000억 원이고 개인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목표가 500억 원이구나,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목표 현황 리스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중치와 중요도는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결국 평가에 연동되는 건 가중치일까요? 중요도일까요? 잠깐 퀴즈. 네, 정답은 가중치입니다. 가중치가 평가에 반영이 되고요. 물론 이 중요도도 여기 눌렀을 때 중요도가 총합 0%다. 이거 너무 신경 쓰여요. 근데 이거는 평가에는 당장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연동된다? 인사이트에서 성과 리포트에 연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요도가 0%더라도 이거는 나중에 결정하셔도 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도도 결국에는 다 총합 100%를 맞춰주셔야지 결국엔 인사이트 내 성과 리포트 내에서 유용한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제 보기 작은 메뉴, 우리 소메뉴, 과제 보기 메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이제 볼 거는 성과 작성입니다. 성과 작성 아까 우리가 가볍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과 작성과 과제 보기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였죠? 결정적인 차이는 성과 작성은 타임라인 형태로 이렇게 쭉 마일스톤들이 나열되어 있는 점이고요. 과제 보기는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가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결국에는 과제 보기에서도 제가 마일스톤의 계획과 성과를 입력할 수가 있고, 성과 작성에서도 마일스톤에 대해서 입력할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과 작성은 마일스톤을 타임라인 기준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기간별로 저의 계획과 성과를 관리하고 입력하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작성 직접 해보시면 알 거예요. 성과 작성을 사용하시면 좀 편하고요. 자, 그러면 성과 작성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까 사업 1셀 매출 상승이라는 조직 과제가 있었고, 여기에 연동된 이렇게 보이죠? 펼치면 여기에 연동된 개인 과제도 마일스톤이 각각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건 뭘까요? 피드백 내용도 같이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계획 100억 원, 200억 원, 액션 플랜, 성과 리뷰. 아까 이거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똑같이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과제 보기에서 입력한 데이터와 성과 작성에서 입력한 데이터는 서로 연동되고 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로가 다르다, 접근하는 UI가 다르다, 그런 어떤 형태가 다르다라는 그런 차이를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만큼 성과 작성에서는 조금 더 유용하게 이런 마일스톤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쭉 계속 있고요. 요거를 누르면 위에 바가 사라지고 다시 펼치면 바가 나타납니다. 목표 관리가 지금 있는 목표 관리 중에서 하나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요 네 가제, 하위 과제는 뭐냐면, 네 가제는 제 과제만 보이고, 하위 과제는 지금 저는 제 과제가 곧 하위 과제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밑에 어떤 다른 홍길동 님이 제 개인 조직 과제 밑에 어떤 하위 과제로 달려 있다라고 하면 하위 과제 퀵 필터를 이용해서 하위 과제만 발라낼 수가 있습니다. 요 네 가제, 하위 과제는 이제 퀵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조금 더 필터를 고도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기에 필터, 새 필터를 눌러서 필터에 대한 조건을 각각 부여해서 나만의 필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제 조회 기준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예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제 구분은 사업 1셋 어떤 조직 과제만 하고, 하위 과제는 1차 하위 과제까지 할까요? 2차 하위까지 할까요? 아니요.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공유 과제도 공유 과제 조회는 안 할게요. 네, 개별 과제는 개별 과제 조회. 여기에 이제 플러스 뭐랄까, 이게 조회 기준과 하위 과제, 공유 과제가 연동되어 있는 거면은 여기에 플러스 개별 과제까지 요것만 조회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 기준 또는 개별 과제, 우호 조건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필터 설정은 소유자는 뭘까요? 소유자 중에서 이 최상윤만 보겠습니다. 아니면 안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고요. 권한 범위도 이거는 아까 어디서 봤죠? 과제 공유에서 권한을 설정하거나 권한을 새로 부여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터 설정들도 이렇게 맞춰서 과제 트리 보기를 해제한다라고 하면 트리는 아예 안 보이고 보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만의 필터를 만들고 점점점 누르면 변경 내용 저장, 새로운 필터로 저장, 현재 필터 이름 변경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필터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 자, 그럼 온라인 클래스 필터라는 게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되었고요. 기존 거 눌렀다가 새로운 필터 누르면 이제 필터에서 발라내져서 제가 원하는 마일스톤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과 작성 소메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성과 작성 메뉴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성과, 마일스톤에 대해서 계획과 성과를 잘 입력하고 열심히 노력했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달려오고 있는지 성과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과제 점검 메뉴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점검, 저희가 과제를 보시면 과제 상세 페이지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과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서 일정 확인을 했을 때 이 과제에 대해서 9월과 12월에 평가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9월과 12월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뭔가 화면이 이상하네요. 평가 기간이 아니다 라고 뜨고 닫힘에 모든 입력 필드가 락이 걸려 있습니다. 이때 과제 점검은 사실상 아무 때나 하는 일련의 활동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제 점검을 하기 이전에 한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관리자님께서 점수조회 평가 진행 설정 메뉴로 들어가셔서 9월과 12월에 진행 여부, 평가 진행 여부를 ON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를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지 그때 비로소 자,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과제 점검에서 뭔가 락이 다 풀렸고 평가 기간입니다. 열림, 입력 필드 락이 다 풀려 있네요. 자, 다시 점수조회 평가 진행 설정에서 열림을 다 해야지만 구성원들이 과제 점검을 할 수 있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리자님께서 점수조회 평가 진행 설정 메뉴에서 각 과제들의 점검 락을 풀었습니다. 열림으로 다 설정하게 해서 드디어 목표 관리 평가 기간이 도래했고요. 열림으로 표시되었고 각 과제에 대해서 입력 필드들이 잠금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간략하게 성과 점검 메뉴 초반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과제 점검이 진행되는지 그 플로우는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보면은 과제 상세에서 가져오기를 눌러서 데이터를 땡겨 와야 되는데 점수를 입력할 수가 없다라고 뜨네요. 제가 일부러 지금 보여드린 건데요. 모든 과제의 가중치합이 100%가 되어야 점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가중치가 0, 가중치가 50%, 총합 50%라고 여기 친절하게 알려주죠. 자, 그러면 가중치 변경을 먼저 눌러서 가중치의 총합을 100%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분배하는 거는 개인의 기준 혹은 인사팀, 각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맞추시면 되겠고요. 저장 해주시면 가중치가 100%가 되면서 점수를 입력할 수 있도록 드롭다운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S를 줘야 될지 A를 줘야 될지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는 이 과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만큼 성실하게 성과를 잘 운영했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줘야 되겠죠. 그럼 그 근거들은 제가 미리 이 최상윤 부장님이란 분이 이 과제 상세 페이지 안에 기간별 계획 및 성과, 이 계획 및 성과가 곧 마일스톤입니다. 마일스톤 6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력한 만큼 계획별 계획 및 성과에 기간별 계획 및 성과의 마일스톤이 쫙쫙쫙쫙쫙 생겨져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이렇게 성실하게 입력해 온 거를 100억 원 했고 200억 원 했고 실행 방안은 이렇구나라는 걸 여기서 보고 여기 와서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많은, 특히나 지금 12월 연말 점검인데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제가 너무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엑셀로 합산해서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기능이 바로 과제 상세에서 가져오기입니다. 과제 상세에서 가져오기. 과제 상세 뭐였죠? 바로 여기 과제 상세 페이지.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목표 및 계획 성과 동기화라고 여기 보이죠? 설정을 보시면 언제부터 언제 것까지를 땡겨 올지, 언제부터 언제 거에 마일스톤을 가져올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저는 6월 30일 거부터 지금까지 쭉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30일 실행 방안부터 12월 31일 실행 방안 성과 리뷰가 다 연동이 됐고요. 100억 원 실행 방안 입력한 거, 200억 원 성과 리뷰 입력한 게 이렇게 땡겨져 옵니다. 자, 이게 여기에 있는 계획 및 성과 100억 원, 200억 원, 100억 원 실행 방안, 200억 원 성과 리뷰 똑같이 딸려왔습니다. 그럼 저는 이 텍스트가 딸려져 오고 또 이 마일스톤에 입력한 이런 수치들이 저절로 달성 현황에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합산 성과가 800억 원이고 목표가 500억 원입니다. 목표 달성률 무려 160%. 각각의 마일스톤의 이제 계획 달성률의 평균 이 114%. 이 사람은 마일스톤이 7개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7개 중에서 계획 달성률의 평균이 114%라는 거고요. 7개 중에서 5회 목표를 달성했고 평균 성과, 각 마일스톤의 평균 성과는 114.29억 원, 합산 성과 800억 원, 목표 달성률, 총 목표, 최종 목표에서 지금 얼마나 달성했는지가 160%를 달성했고 계획 달성률의 평균은 여기에도 뜨고 114%입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목표 대비 지금 목표 달성률이 160%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가이드가 옆에 있어요. S는 목표 대비 120%를 초과했을 때 줘라 라고 있죠? 그러면
평가자께서는 과제 상세에서 가져오기를 누르고 각 등급 간의 가이드를 보신 다음에 해당되는 등급을 입력해주면 평가가 끝나게 됩니다. 그 외에 뭐 산출물 첨부나 계획관리 체크리스트, 이거는 이제 기본 템플릿에는 없는 사항인데 제가 성과 템플릿 관리에서 특별히 한번 커스터마이징한 그런 템플릿이어서 여기 있는 거고요. 이거를 먼저 본인 평가 단계니까 제가 과제 상세에서 가져오기를 했고 등급을 눌렀고 가중치를 설정해 줬고요. 별도로 있는 이런 항목들을 또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에 필요한 어떤 산출물을 파일 업로드 기능을 통해서 첨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과제 하나의 평가가 본인 평가 단계가 하나가 끝나게 됩니다. 밑에 과제도 똑같이 과제 상세에서 가져오기를 하신 다음에 목표 달성률 해당되는 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를 입력하고 S를 입력했고 쭉쭉 내리고 본인 평가의 코멘트,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남기면서 본인 평가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 평가 대상자 평가하기 하면은 이제 저는 또 1차 평가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뜨게 되는 거고요. 본인 평가자 최상윤께서 이미 과제 상세에서 가져오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자께서는 이거 할 필요가 없고요. 땡겨져온 데이터를 보고 또 1차 평가자만의 기준으로 이거는 아무리 봐도 S다 그러면 S를 또 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다시 1차 코멘트를 입력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끝나게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과제 점검 페이지에도 이런 종합 코멘트 보기, 평가자 추가 이런 세부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제 점검 메뉴에서 어떤 순서로 과제를 점검하고 또 가중치 총합을 100%로 맞추고 과제 상세에서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서 계획과 성과를 연동한 이후에 이걸 바탕으로 점수를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본인 평가 단계 평점은 B로 나타나는데 S를 50%만큼 반영하고 C를 50%만큼 반영한 총점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과제에 대해서 평가자가 이렇게 본인부터 3차 평가자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제가 뭔가 이전에 설정한 것도 없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고 여기 2차, 3차는 미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과제 소유자가 직접 평가자를 변경 혹은 추가할 수도 있고 나중에 관리자님께서도 직접 이 과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평가자를 추가하거나 삭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과제에 대해서 평가자 추가를 들어가 보시면 본인 평가자는 당연히 과제 소유자겠죠. 근데 1차 평가자도 왜 과제 소유자가 되어 있을까요? 자동으로 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우리 과제 보기에서 과제 트리를 살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제, 지금 이 과제를 평가한 건데요. 이 과제에 대해서 상위 과제가 이 상위 과제 소유자가 최상윤이란 분이에요. 즉 성과관리 모듈에서는 어떤 저의 과제의 상위 과제, N차 상위 과제의 소유자가 저의 N차 평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상위 과제의 소유자가 최상윤이라는 분이면 당연히 1차는 최상윤으로 자동으로 디폴트로 매겨지고 2차도 어떤 N차 과제 상위 과제 소유자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동으로 반영됐는데 이거를 이제 최상윤이란 분이 아니라 다른 분도 평가를 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직접 말씀드렸다시피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도 평가자를 제가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으로 하고 이런 분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1차 평가자가 2명이면 이분의 반영이 50%가 되냐? 그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평가한 분이 이제 여기 1차 평가 결과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윤이랑 여기서 제가 요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자동으로 매칭된 1차 평가자의 점수 말고 이분이 점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김성수님께서 B든지 A든지 1차 평가에 그거를 주면은 1차 평가의 점수는 김성수님께서 준 평가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제가 평가자 추가 기능 설명 한번 드렸고요. 종합 코멘트 보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그냥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리모컨 같은 기능이에요. 누르면 그냥 밑으로 쭉
내려가지는 거고요. 이 코멘트에서 관련된 과제를 볼 수도 있고 1차 코멘트에서 관련된 과제는 하나구나. 요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밑에 요거를 누르면 제가 다음에 해야 될 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종합 코멘트 평가자 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제 점검 메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과제 점검을 했으면 이제 점검한 어떤 과제들에 대해서 점검 현황을 한번 쭉 살펴보고 싶은 니즈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점검 현황이라는 메뉴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아까 제가 계속 등장했던 최상윤 부장님이란 인물 말고도 여러분이 등장합니다. 이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정이 지금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보이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어떤 부서장이면 저의 부서원만 보이게 될 것이고 제가 그냥 일반 부서원이면 저의 이름만 여기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한번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개인 과제는 9월과 12월에 이런 점수를 받았구나 라고 이렇게 선 그래프 형태로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사업 1셀 조직 과제는 12월에만 평가받았는데 요거는 본인 평가 단계에서 C를 받았고 1차, 2차, 3차는 아직 미입력이구나. 1차, 2차, 3차 평가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업 1셀은 지금 저의 팀이고 본사 사업 요거는 뭘까요? 해체. 자,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건데 조직 개편 적용을 통해서 변경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이력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전 팀이 해체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합친 종합 점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를 보면 점수 펼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 형태 테이블이 또 나오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매우 직관적이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보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도움말도 한번 더 살펴볼까요? 월별 종합 점수는 해당 월에 진행한 과제 점수의 종합입니다. 구성원이 설정한 가중치를 바탕으로 점수를 재계산합니다. 최종 평가 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성원에 대한 종합 점검 및 업무 가이드 용도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번엔 UI 간소화를 위해서 점수를 접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운영과제 및 연결된 상위과제를 트리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 트리 형태가 너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기능과 필터 기능도 날짜별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우측 상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 코멘트. 자, 코멘트를 다 종합적으로 모아서 보여준다는 거고요. 12월에 본인 코멘트, 1차 코멘트가 이렇게 있고 한번 모두 다 살펴보는 그런 것도 있고요. 9월 달에는 코멘트가 없습니다. 자, 없으면 이런 화면이 노출되고요. 있으면 이런 식으로 모두 보기는 지금까지 받은 코멘트를 다 보여주는 거고요. 평가 월 기준 아니면 차수 기준으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검 현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메뉴 점검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성과 점검 다음 메뉴 인사이트죠. 인사이트 안에 있는 소메뉴 성과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목표 관리가 있고 뭐 전사라는 게 있고 하위 부서 상하위 공유 과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 회사 저희 지금 데모 계정 안에 있는 회사명이 요건데요. 요거에 대해서 누르니까 조회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방금 입력했던 것들이 나오네요. 구성원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목표 달성률도 나오고요. 가중치가 50%구나.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나오네요. 뭔가 지금 데이터가 부족해서 모수가 부족해서 이런 인사이트 있는 지표들이 안 나오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데이터가 많은 시연용 목표 관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무팀의 성과 리포트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초반에 성과 리포트를 살펴볼 때 조금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진행률은
지금 실제 시간 기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시간이 진행이 됐는지, 얼마나 실제 시간 기준 마일스톤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몇 개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퍼센테이지고요. 목표 달성률은 중요도 아까 과제 보기에서 가중치 변경 말고 중요도 변경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새로운 어떤 인덱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목표 달성률이 진행률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진행률 지금 실제 시간이 마일스톤이 이만큼 반이 진행이 됐는데 목표 달성률은 오히려 50%보다 떨어져요. 그러면 진행률 대비 목표 달성률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 상황은 즉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직과제 리스트도 이렇게 쭉 나오고 각 조직과제에 대해서 또 이런 도넛 모양으로 파이 형태 차트로 목표 달성률 혹은 중요도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조직 누적 종합 점수가 나오는데요. 이런 도움말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평가 반영 비율을 바탕으로 조회 시점의 과제별 누적 점수를 계산합니다. 이후 과제별 누적 점수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누적 종합 점수를 산출합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자, 1차 하위 부서 및 하위 과제의 근황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필터도 여러 필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과제 필터. 요게 이제 하위 과제를 갖고 있는 각 어떤 상위 과제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선택했을 때 이 상위 과제 밑에 하위 과제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가중평균을 사용할지 안 할지도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 평가 단계별로 이런 점수가 있고 얼만큼 이렇게 진행이 전부 다 다른 과제 대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비교 그래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위 구성원 요약 이 부서에 해당되는 이런 이름들이 보이시죠? 이 부서에 해당되는 우리 구성원들이 각 단계별로 어떤 점수를 부여받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를 누적해서 보여줍니다. 이거를 또 월별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왼쪽에 누적이 있다? 이 말인 즉슨 1월부터 12월까지의 각 평가 단계별로 점수를 누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 누적은 사실상 우리가 어떤 raw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하기가 매우 좀 복잡해요. 그래서 성과 리포트에서 이 누적 버튼을 누르면은 조금 유용한 지표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점,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원별 종합점수에 관한 도움말도 이렇게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 검색 기능도 우측 상단에 있고요. 구성원 과제 리스트. 이 팀의 구성원들의 과제 리스트가 이렇게 있네요. 자, 이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리스트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가중치도 각 과제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수빈님, 최재성님, 홍정현님, 최상윤님, 안장우님 이 구성원별로 과제를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 달성률을 보는 게 굉장히 유용하겠죠. 여기서 볼 때 한눈에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리더들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성과 리포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원 점수 비교, 이건 또 뭘까요? 점수를 비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 없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중앙값 그리고 이렇게 뭘까? 이게 Q3 이게 뭔가 퀀트를 의미하나? 뭔가 아웃라이어 이런 단어도 나오네. 자, 글로만 보지 마시고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자, 요게 부서장 포함했을 때 켜진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요게 지금 보시면 5명 미만인 경우 차트를 생성할 수 없다.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모수가 부족해서 차트를 생성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부서장 포함을 했을 때 5명이 넘어가는 경우라서 이렇게 켰을 때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게 나오고 말고는 요거와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캔들 형태의 최소값, 맥스값, 민값, 아웃라이어 이런 것도 다 나오는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이런 점수 비교 차트가 노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성과 리포트이고요. 성과 리포트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성과 리포트를 구성하는 이 메뉴들의 노출과 미노출 여부를 관리자께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성과 리포트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목표 관리 설정에 들어가서 지금 시연용 요거는 저 혼자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성과 리포트 구성. 성과 리포트 구성? 성과 리포트? 성과 리포트를 구성하는 걸 온오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누적 점수를 오프를 하면은 그래서 누적 점수를 오프를 하면은 뭔가가 안 보이겠구나. 그 뭔가가 뭘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요. 누적 점수를 안 하니까 누적 점수가 안 보이네요, 실제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과 리포트 구성 여부를 노출, 미노출, 노출, 미노출, 사용, 미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성과 리포트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제 운영, 성과 점검, 인사이트 메뉴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성과 관리 설정, 관리자님만 지금 조회할 수 있는 메뉴죠.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메뉴가 6개가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설명 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가 아니라 목표 관리 설정을 하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환경은 사실상 세팅이 다 되어 있고 여기 위에서 과제만 생성하면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처음 이제 요 성과관리 모듈을 도입하시는 관리자님께서는 가장 먼저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되냐면 목표관리 설정을 먼저 진행해 주셔야 돼요. 요거 목표관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구성원들은 과제 보기 화면을 들어가면 여기에 요런 화면이 신규 과제 생성, 뭐 과제 트리 보기 요런 게 하나도 없고 빈 화면만 노출될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과 관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표 관리를 생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목표 관리를 생성해 주셨으면 과제 보기에서 이제 과제 보기 메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그래도 몇 가지를 더 진행해 주셔야 구성원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이 성과 관리 모듈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과 템플릿, 기존에 우리 기업에서 과제 관리를 위해서 혹은 KPI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던 어떤 엑셀 템플릿 같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를 최대한 우리 인HR 시스템 안으로 반영시켜야 되겠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과 템플릿 관리이고요. 기존에 우리 기업에서 어떤 KPI, 사용하고 있는 KPI 풀이 있다라고 하시면 KPI 가이드 설정에서 KPI들을 신규 등록 혹은 대량 신규 등록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요거까지 마치고 요거는 선택사항인데 기존에 우리 구성원들이 하고 있던 KPI가 있고 그 KPI를 구성원이 직접 생성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분들께서 직접 과제를 생성해 주신다라고 하면 목표 과제 관리에서 대량 신규 등록을 통해서 과제를 다 대량으로 밀어 넣어 주시는 것까지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까지 하시면 이제 구성원분들이 비로소 성과관리 모듈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수조회 평가 진행 설정 어떤 메뉴인지 앞서서 간략히 먼저 살펴본 바가 있고요. 여기서는 평가 진행을 진행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 외에도 각각의 점수를 조회할 수도 있고 점수를 다운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조직 개편 적용은 이게 뭘까요? 조직도가 변경되면 이 성과관리 모듈에 그 변경된 조직도를 적용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래서 목표관리 설정부터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메뉴 목표과제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과제 관리란 이제 앞서 설명드렸을 때 요거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요. 대량 신규 등록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자, 대량 신규 등록이라 하면 목표 과제, 각 구성원들이 갖고 있어야 될 과제를 각 구성원이 만들지 않고 관리자 단에서 한 번에 대량의 과제를 밀어 넣어주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과제 템플릿을 선택해서 그거에 맞는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서 쭉 입력한 이후에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100개든 200개든 여기에 한 번에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목표 관리를 좀 세팅해야 되는 니즈가 있다고 하시면 대량 신규 등록까지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목표 과제 관리에는 이거 기능 외에도 많은 기능들이 있고요. 일단 그냥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리자를 위한 메뉴다.
관리자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된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량 신규 등록을 봤으니까 이렇게 요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협의사항 설정. 협의 뭘까요? 자, 이 과제에 대해서 구성원이 과제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생성한 과제에 대해서 과제 목표, 계획, 성과, 마일스톤이죠. 이것들을 수정해야 될 때 그냥 마음대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잠금을 설정해 놓고 추후에 협의자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만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혹은 생성이 될 수 있도록 협의사항을 거는 거예요. 뭐 누군가는 결제 혹은 뭐 합의라는 이름으로 부르셔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설정한 이후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이런 협의사항을 꼭 거치게끔 설정이 됩니다.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별개적으로 협의 설정 변경을 다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이미 생성된 것들에 대해서는 요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은 자, 협의 단계 설정도 해줘야 되죠. 각 직급별로 몇 차 협의까지 진행할 건지, 몇 차 협의까지 진행할 건지, 그리고 뭐 특수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꼭 3차 협의까지 진행해라 라는 그런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서장의 개인 과제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예외 옵션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확인까지 하면은 모든 과제들에 대해서 과제 생성할 때, 과제 목표, 계획, 성과를 수정할 때 1차 협의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구현되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과제목이 여기 들어가서 이제 신규 과제 생성할 때 뭔가 개인 과제를 만들 때 있어서 저는 부서장이라서 아까 예외 옵션을 받았습니다. 자, 요거는 예외 옵션을 제외해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신규 과제 생성을 할 때 요거까지 선택하면 협의자라는 란이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을 협의자로 할 수도 있고 혹은 관리자가 뜨죠. 이 관리자는 관리자 권한, 즉 목표 과제 관리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저의 그거를 승인해 주세요. 협의 요청을 승인해 주세요라고 이제 보내는 거고요. 요렇게 하고 과제 생성을 하면은 이렇게 하고 과제 생성을 하면은 자, 요청 현황 리스트에 뜨면서 과제 생성을 수락 대기 중입니다 라고 뜨고요. 재요청 혹은 취소하기를 제가 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제가 누구한테 보냈죠? 관리자에게 협의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관리자께서 목표 과제 관리 들어와서 여기 메뉴에서 직접 수락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과제 이름이 과제 물결이었고 여기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제가 관리자 권한으로 수락 혹은 반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락하면은 과제 생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 요청 현황에서 없어졌죠? 과제가 생성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리자가 협의를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도 있고요. 사실상 협의자를 관리자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관리자는 모든 협의를 대신 수락하고 반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협의자께서 뭐 출장이나 외근으로 부재 중이실 수가 있는데 급한 건 같은 경우는 우리 관리자님께 부탁을 해서 승인이나 반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목표과제 관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리자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메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뷰잉 방식도 테이블로 보거나 이렇게 트리 형태로 보거나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테이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엑셀 같죠? 자, 여기서 과제 상세 정보를 내려봤거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 뭐였죠? 자, 우측 그 소통 기능이었죠? 그 피드백에 대한 raw 데이터, 과제 상세 정보에 대한 raw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검색 기능이 있고요. 여기선 리스트가 많으면 뭐 200을 해가지고 200개를 한 번에 볼 수 있다거나 하는 옵션이고요. 자, 좌측 상단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요청 수락 반려. 요거는 당연히 어떤 수락 반려, 즉 협의 요청이 온 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했을 때 이게 활성화되면서 수락을 할지 말지 그런 게 뜨게 되겠고요. 일괄 변경에서는 일괄적으로 선택한 과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런 옵션들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일정 변경 뭘까요? 자, 요거는
한번 하나만 선택해서 볼게요. 일정 변경은 자, 복수의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이라 하면 마일스톤과 평가 진행 시점이죠. 요거를 한 번에 변경시켜주는 기능이 있고요. 한 번에 상위 과제를 어떤 과제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연결시킬 수가 있고, 혹은 평가 차수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혹은 평가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협의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이 협의 설정은 요거와는 다른 느낌이죠. 요거는 이 설정을 한 이후로, 그 이후로 생기는 과제에 대해서 적용되는 설정이고, 기존에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일괄 변경에서 협의 설정 변경, 혹은 여기에서 변경해서 협의 설정 변경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일괄 변경 마저 보겠습니다. 과제 삭제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과제 삭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일스톤에 대해서 평가 내용이 있으면은 삭제를 못해요. 구성원이 개인 단에서는. 근데 관리자 단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평가 내용을 무시하고 한 번에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설정 변경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상위 과제를 변경하거나 평가 차수, 평가자 변경, 협의 설정 변경 다 여기에 있었던 일괄 변경에 있었던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뉴가 여러 곳에 있어서 편리하게 어느 곳에서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UI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목표 과제 관리 메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점수조회 평가 진행 설정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기존의 시연용 목표 관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월, 요런 게 이제 이렇게 원 모양으로 이렇게 있고요. 아까 이 메뉴를 사실상 우리 온라인 클래스 초반부에 한번 봤습니다. 언제였죠? 성과 점검에 과제 점검을 락을 해제할 때. 그쵸? 그때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에 8월에 평가를 진행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메뉴가 이렇게 스위치가 여기 있었죠? 메뉴 이름이 평가 진행 설정인 거답게 평가 진행을 설정해 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서 진행을 닫힘으로 하면은 이 8월 달에 김나은님과 김진호님에 대한 과제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락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정도는 제가 수기로 다 입력하면 되겠지만 뭐 이렇게 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언제 다 입력하죠? 자, 이런 경우는 타이머를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월 2일인데 뭐 예를 들어서 6월 22일에 자동으로 다 열림으로 되고 7월 5일에 자동으로 다 닫힘으로 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오늘 당일 거는 설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6월 22일인데 6월 22일로 딱 해놓으면 이 순간에는 적용이 안 되고 우리 지금 현재 리얼타임 기준으로 2일을 설정했을 때부터만 이게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종료일에 평가 진행 여부가 열림 닫힘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설정해 놓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점수조회 이렇게 점수조회라는 이름도 있는데 점수조회를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각 평가 차수별로 운영 대상, 이 운영자, 과제의 운영자, 이분들에 대한 평가 차수별 점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거는 점수, 어떤 건 미입력, 어떤 건 미대상인데요. 요거 85라고 되어 있는 거는 최상윤님, 네, 요 같은 경우는 본사사업 조직과제에 대해서 조직과제가 뭐 한 개든 세 개든 그 세 개에 대해서 모두 본인 평가가 끝났다는 거고요. 미입력은 과제가 세 개면은 세 개 모두에 대해서 다 입력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한 개라도 입력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미입력이 뜹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했는데 미입력으로 뜹니다. 그러면 그거는 평가를 다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갖고 있는 다른 과제에 대해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바로 미입력이라는 뜻이고요. 미 대상은 이 과제는 3차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에 뜨는 워딩도 주의해서 보시면 추후에 운영을 잘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죠. 이거를 또 뭔가 엑셀로 다운받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우측 상단에 엑셀 다운 버튼 눌러서 종합 성과를 받거나 과제별 성과를 받거나 뭐 과제에 달려있는 코멘트를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월별로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알림 메일 발송은 뭘까요? 자, 알림 메일 발송은 이제 평가 기간이 6월 23일부터 7월 5일일 때 이분들에 대해서 평가 현황이 미입력된 분들만 반란해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든 분들한테 과제 점검 진행을 안내하는 거죠. 자, 다음 눌러볼까요? 어떤 내용이 나가는지. 과제 점검 평가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라는 이렇게 디폴트 값이 설정된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스텝 2에서 제가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느낌표가 반영된 내용이 미리 보기로 보이고 즉시 발송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등록된 메일 주소로 해당 메일이 발송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점수조회 평가 진행 설정 메뉴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 적용 메뉴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자, 이 메뉴는 뭘까요? 조직 개편된 내용을 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조직도가 변경이 됐는데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조직 개편 적용 메뉴에 들어와서 적용을 또 눌러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왜 눌러야 될까요? 자, 왜냐면은 지금 여러 기업에서 조직 개편이 사실은 잦습니다. 근데 그 잦을 때마다 조직도가 변경될 때마다 과제 소유의 변경 혹은 팀장의 변경, 그럼에 따라서 과제 소유가 변경되고 과제 책임자가 변경되고 그런 일이 잦는데, 그거를 사실상 어떤 이런 밑에 안내 없이 바로 조직도가 변경된다라고 하면 관리자도 모르고 트래킹이 전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라 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직 개편 적용 메뉴가 따로 있는 거고요. 또 그 외에도 시스템 로직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관리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조직 개편이 바로 적용됐을 때의 불편함, 그런 것들을 상기해 보시면 조직 개편 적용이 왜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조금 설명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적용 중인 조직도가 개편된 조직도로 변경이 될 때 신규 부서와 해체되는 부서가 이렇게 있구나, 부서명이 이렇게 변경되는구나, 기존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경되는구나, 부서 레벨이 이렇게 변경되는구나, 상위 부서가 변경된다, 부서장이 변경된다, 부서장이 변경될 때는 조직과제의 승계 세부 설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진호 님이 어떤 NHR 체험 10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갖고 있던 이런 과제가 김나은 님에게 승계가 된다. 그리고 김진호 님이 갖고 있던 조직 과제는 개인 과제로 복사가 된다. 라는 이런 설정들을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아니면 저는 김나은 님이 아니라 김나은 님이 부서장님이 되지만 이 조직 과제는 김한홍 님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과제는 김진호 님이 복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과제로 복사한다는 것은 김진호 님이 기존에 갖고 있던 조직 과제를 본인이 다른 팀으로 옮기면서 개인 과제로 복사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사해 가서 그때 이제 저의 과제 점검할 때 평가에 반영할지 말지 그거는 가중치로서 조절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 과제로 가져가면서 본인의 과제 히스토리는 유지하되 평가에 반영할지 말지는 차후에 가중치 조절을 통해서 그거는 이뤄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직과제 승계 관련 상세 설정을 확인하고요.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초기화를 해서 다시 보면은 이런 변경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부서 변경되는 구성원도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런 내용들을 사실상 확인하지 않고 조직 개편이 바로 적용된다는 것은 크나큰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개편 적용이 있다라는 점 이해하시고, 그런 만큼 히스토리 관리, 이런 적용 이력도 잘 보시고 어떤 것들이 변경될지, 어떤 것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떠한 내용을 미리 안내해줘야 될지 등의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